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에 들어갔지만 경선 규칙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아오르는 여야 경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지금 대의원들, 당원들 아마 투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9월 4일 대전 충남의 그 순회 경선에 있는데 그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고. 예. 충청권,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이 항상 캐스팅 보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기선도 제압해야 되고 하니까 중요한 시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충청권은 보통 이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그리고 조직세는 이낙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볼 때 충청 지역의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충청권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충청권 7명 정도 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9월 4일 날 첫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될 때 그때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그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슈퍼위크라고 얘기하는 그 결과가 공개될 때는 이제 선거인단, 일반 국민 당원 선거인단까지 다 포함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공개가 될 때 어느 정도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줄여서 따라 올라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 기선 잡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 가서 충청권을 위해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하고 특별히 이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결국 그러면 요새 뜨거워지고 있는 무료 변론,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싸움이 큰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무료 변론 저쪽 경제공업 쪽에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고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요. 그 인사청문회 과정 내용이나 저희가 논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돼 있죠. 어떤 처분이고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공세라는 그런 아니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아니요, 그 일부러 그렇게 받아내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지요.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이 다 나오지 않고 옆에서 이제 김 의원이죠 아마 말을 막아서는데 아무튼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하죠라고 하는 말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아니 변호사비를 무료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갖고 있는 서류들을 다 내놓든지 하면 증빙을 내놓으면 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싸우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요. 저 담 너머에 가 있는 지지자들의 시선을 자꾸 땅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국민의힘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심리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좀채 마음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지지층의 시선을 지금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경선 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이렇게 싸움 붙는 거에 자꾸 같이 싸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국민의힘보다 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재산 문제까지 얘기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언론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재산 문제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돈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재산이 늘었는데 1억 7천만 원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쓴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예.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법적 능력이 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헌재 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름만 올리는 것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들끼리는 수임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끼리는 네, 자기들끼리 사건에 걸렸을 때는 자 수임료 우리 얼마 주고 받을까 뭐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송두환 뭐 인권위원장 얘기로도 이름만 상고심에서 이름만 올리는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무슨 변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올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 적극적 공세로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뻔히 사정 알면서 그렇게 하느냐 국민의힘보다 더하다 이런 이제 불쾌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던 그 영화 변호인 보면은 네. 다들 변호사들이 그냥 수십 명이 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죠. 그건 다 돈을 갖다 주는 건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뭐 증빙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낙연 캠프 쪽 얘기대로. 근데 이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호사들 사이에 수임 관계로 돈이 오고 갔다면 그 증빙을 프라이버시한데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큰 논란거리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논란거리가 됐다면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거든요. 예.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됐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감정 싸움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 인사들이 싸울 때 인간적 도의, 인간적 도리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네. 싸움 끝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인간적 도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윤 의원이 뒤에서 다 이것저것 챙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집어서. 캠프 정무실장을 윤영찬 의원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윤영찬 의원이 예를 든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미울 때 예. 가장 미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변호 무료 변론 문제를 꺼낸 겁니다. 이게 그 사건은 뇌물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무료 변론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건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붕괴하는 분위기고 인간적 도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하면 예. 진짜 원팀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원팀이 깨질 것인가 한번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경선 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역선택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그런 조항을 넣어갖고서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냐라고 크게 반발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항구가 되려는 겁니까? 이틀 전 저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경선이 진행되면 경선이 파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 책임입니다. 선관위야 외부에서 온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지도부가 책임지고 룰을 정했으면
그걸 그대로 가야죠. 자, 조금 애매한데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은 네. 분명히 자 넣지 맙시다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그 경선준비위원회는 사라졌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한 것을 어떻게 심판이 도중에 바뀌었다고 룰도 바꾸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싸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크겠는데요, 제가 잘못하면. 오늘 듣기로는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1차가 국민 100%잖아요. 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1차 컷오프해서 8명을 추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컷오프 결과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자연스럽게 언론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만 지금 명시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도 넣기를 바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당내에서 만드는 안을 보니까 1차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게 좋겠다. 2차는 70하고 50으로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때는 빼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명시적으로 당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예. 예를 들면 대세론으로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으로 밀고 가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1위 후보이기도 하고 대선으로 가면 참 그냥 순탄하게 경선 갈 수 있지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 쪽하고 가까이 지지세가 붙는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앞서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지사 쪽하고 같이 지지율을 많이 붙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인데요. 근데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대세론이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검증 요구도 더 거세지겠죠. 그리고 토론도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두 후보가 윤 전 총장하고 바짝 붙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그 대세론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훨씬 더 검증 요구도 커지고 그리고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 홍준표, 유승민, 특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마찬가지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윤 전 총장보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거 조항 빼고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당 지지세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다 만들어 놓은 룰을 지금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다른 선거 캠프에서 격렬하게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큰 갈등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맡아갖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가라 소리부터 지금 들을 정도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경선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밀고 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후보로서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탄핵 전국에서 자기가 주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경수 씨의 생가를 갖다 아마 찾아간 것 같죠. 예, 충북 지역이죠. 그러니까 대속한다고 하는 표현이 예. 있거든요. 대신 속죄하는 거죠. 대속.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추앙을 통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하는 예. 일종의 주홍 글씨를 빨리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전에 과거의 안 좋은 이미지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나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요. 대구 경북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충청권 여론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충청권 여론도 지지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충청권 지역에 있는 보수층을 확실하게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충청권 대망론을 띄우는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예.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지역주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도 충청권의 사위다 이런 얘기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대구 경북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동안의 다른 후보나 다른 선거 과정에서 나오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치는데 500년 고향에 뭐 뿌리를 둬서 충청의 피를 받아가지고 뭐 자랑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이거는 아마 언론에서도 좋은 반응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예. 과하게 반응하는 듯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충청권의 표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욕심은 알겠으나 지역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예.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수 측에 자기가 항상 뭔가 짐으로 남겨줬던 그 문제를 빨리 털기 위해서 고 유경수 씨의 이제 생가를 가서 한 바퀴 돌고 연일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 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도 말실수가 요새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세련돼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자맹을 이어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윤 전 총장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얘기가 캠프 쪽에서 나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그런 받았다고 것 합니다. 같습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